혹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근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9년 차 베테랑 강사이시고 또 스스로 매력자본 연구가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김지양님의 인터뷰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를 브랜딩하고 또 청중을 사로잡는 그런 강연자가 될 수 있을까? 그 핵심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특히 나다움을 찾는 법, 여기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다움. 흥미로운데요? 요즘 퍼스널 브랜딩 얘기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김지양님은 왜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세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수명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엔잡이나 창업 같은 게 거의 필수가 됐죠. 네네, 그쵸. 거기다가 SNS가 워낙 발달하니까 뭐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스펙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브랜딩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매력 자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시는 게 좀 독특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모, 뭐 그런 건 아니라고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데 외적인 걸 넘어서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 있잖아요. 이런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총체적인 매력, 이걸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김지양님은 이걸 벌써 10여 년 전에 상표 등록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 거죠. 와, 상표 등록까지? 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결국 이 매력 자본을 잘 찾아서 갈고 닦는 과정? 뭐랄까, 매일매일 계속되는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죠. 내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브랜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뿌리가 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다움을 찾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남들이 좋다는 거, 뭐 성공 기준이나 유행하는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따라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아, 남 따라하는 거요? 네. 이게 마치 철학자 자크 라컹이 말했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이걸 왜 좋아하는지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김지영님은 그 원인을 사회적인 압박하고 또 너무 바쁜 일상에서 찾으세요. 어릴 때부터 뭐 학교 가고 취업하고 정해진 길 따라가기 바빴잖아요. 네, 맞아요. 정신없죠. 네. 성인이 되어서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기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죠. 뭐 50 플러스 재단 같은 곳 사례 보면 은퇴하고 나서야 내가 뭘 좋아했었지? 이렇게 자기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게요. 김재양 님도 처음부터 강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취미로 스피치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거기서 우연히 강사 제안을 받으셨대요. 원래는 좀 내향적인 성격이셨는데 내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나를 더 발견하고 싶다. 이런 동기가 생겨서 도전하신 거죠. 첫 강의 경험이 아주 강렬했다고 하던데요. 아유, 네. 본인 표현으로 포구망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글씨만 잔뜩 있는 PPT 화면만 보고 줄줄이 읽다가 거의 도망치듯이 나왔다고요. 상상만 해도 떨리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놀랍게도 다시 강의 제안이 왔고 그때는 이전 실패 원인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초보 강사한테 제안이 오면 너무 망설이지 말고 그냥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이런 마음으로요.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실패를 발판 삼아 성장하는 거군요. 그럼 성공하는 강사가 되려면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청중 분석. 이걸 정말 절대적으로 강조하세요. 누구 앞에서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 대상 분석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고학력 연구원들하고 문화센터 주부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완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쓰는 단어, 드는 예시, 심지어 뭐 농담까지도요. 컨텐츠를 듣는 사람에게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능력이 핵심인 거죠. 내용뿐만 아니라 강사 자체의 매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청중은 내용을 듣기 전에 강사라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느껴지는 외모, 어피어런스, 신뢰를 주는 태도, 비헤이비어, 그리고 명료한 소통 방식, 커뮤니케이션, 이 ABC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메시지 전달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초보 강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또 강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나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공공기관은 기준이 좀 명확한 편인데 기업 강의는 정말 천차만별이라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중요한 건 일단 예의 바르게 문의하고 처음에는 경험이랑 포트폴리오 쌓는데 좀 더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 쌓기.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땐 또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어요.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만 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정확해요. 김지향님 말씀이 어떤 분야든 1년 이상 꾸준히 해온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만의 컨텐츠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이상이면요. 네. 뭐 평범한 주부의 살림 비법이든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는 팁이든 다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한 건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설 용기, 그리고 혁보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데서 시작해보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경험을 쌓는 거죠. 뭐 재능 기부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격려하시고요. 물론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뭐 줌 강의라든지 AI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배우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오늘 김지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이나 강연이라는 게 결국은 나다움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리고 그걸 세상에 자신감 있게 보여줄 용기가 있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어쩌면 당신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속에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반짝이는 통찰이 될 그런 매력 자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어떤 잠재된 매력 자본이 있을까? 내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는 과연 뭘까? 하고요. 김지향님은 행복의 핵심으로 자기 발견과 자유를 꼽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당신의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뭐 꼭 강사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